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 역시도 저희가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과 함께 또 발빠른 소식들 함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이 간밤에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해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이 연말 랠리가 이제는 멈췄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12월 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시사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들 시장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국채금리는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줬지만 또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다양한 불안감들 현재 조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달러도 올라서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골드 같은 경우는 또 조정세를 겪으면서 현재는 2049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암호화폐 시세 흐름들도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바로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4시간 기준으로 4%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42,000달러 선에서 현재는 거래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역시 5%가량의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이더리움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 하락폭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선을 좀 내어주면서 99달러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카르다노 에이다, 아발란체 역시도 7%, 8% 넘는 하락세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살짝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마켓캡이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서는 특히나 매트릭스 포트에서 이제 3일 보고서를 통해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원 불승인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고 반면에 폭스 비즈니스에서는 SEC가 금요일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그 다음 주부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그만큼 현물 ETF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시세 자체는 그래도 이런 악재들을 좀 소화해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강제 청산에 관한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밤 있었던 하락이 또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지에 관해서도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퍼즈 각도선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에 또 시세적으로 조금 영향들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또 잘 보고 계셨을까요, 퍼즈님은? 네, 어제 갑자기 네. 또 하락했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적으로는 비트코인이 10% 넘게 하락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라이브를 하니까 뭐 코인 망했다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난리가 났죠. 네. 네. 근데 이제 차트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이게 그 봉 하나가 이제 월봉이에요. 네, 지금 봉 하나가 월봉인데 요게 작년 12월. 그다음에 이게 올해 1월이에요. 근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1일은 언제냐면요.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코인 망했다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코인 이제 대박이다 이랬죠. 근데 어쨌든 가격은 그때랑 똑같은데 왜 그때는 코인 망했다가 아니고 왜 지금은 코인 망했다가 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컸던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거에 휩쓸리거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럴 경우 막 떨어졌네 어떡하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요번에 좀 당황하셨다거나 막 이러셨으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 보는 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저기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볼 시간에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은지를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나와서 물론 그때그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본인이 미리미리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하락에서 손절한 사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을 받고 또 퍼즈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절대 손절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손절하거나 혹은 약간의 이익이신 분들은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손절했어도 말은 안 하겠죠. 그죠. 네. 말 안 할 테지만 혹여나 손절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진은 위험하다고 계속 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롱물량이 진짜 역대급 청산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 이번에 청산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요 굴레를 끊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마진으로 많이 잃었어. 그러니까 마진으로 복구해야지라고 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전형적으로 망하는 루트예요. 그래서 요 굴레를 빨랑 끊어서 많이 잃었지만 정상적인 루트로 복구해야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만에 잃었으니까 한 달 만에 반토막 났으니까 한 달 만에 2배 만들어야지, 이거 사기잖아요. 그래서 요 굴레를 빨랑 끊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현물로만 모아가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왜 떨어졌는지부터 좀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뚜렷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기사 하나가 좀 약간 트리거가 된 것 같긴 한데, 그 기사를 제가 갖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 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간 확산해가지고 뭐 여기 매트릭스 포트, 네. 어렵더라고요. 저도 네. 발음하긴. 네. 요거 네. 아무튼 매트릭스 포트?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얘기 기사를 쓴 거예요. ETF 신청사들이 SEC랑 자주 미팅을 갖긴 한데 아직 완벽하게 갖춘 것으로 보이진 않아서, 그리고 게리 겐슨은 아직도 회의적이다. 가상자산이 회의적이라 아마 이번에 안 되고 2분기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피셜이에요. 제가 그러니까요. 꿈꾸고 나서 기사 써도 이거보다 잘 쓸 것 같아요. 진짜 팩트는 하나도 없이 그냥 아직 안 좋지 않아? 개인의 견해죠. 어찌 네. 보면. 그냥 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다른 나중에 진짜 2분기에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거봐라고 하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기사인데,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사실 하락했다고 보긴 어렵고, 근데 이게 트리거가 된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자체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런 기사는 그 전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나와서도 현물 ETF가 승인되면 떨어진다, 막 그런 기사 요새 많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진짜 영양가 없는 그런 기사고, 그 다음에 심지어 2분기라는 소리는 4월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1, 2, 3월까지가 이제 1분기고 2분기는 이제 4, 5, 6이 이제 2분기인데, 그러면 이제 모든 현물 ETF가 다 거절이 되고 나서 된다라는 소리라서, 만약에 진짜 3월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 2분기 안에 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꽤 되니까. 해서 진짜 별로 영양가 없는 기사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달러 인덱스의 상승과 더불어서 맞물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지금 잠깐 같이 보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올랐어요. 오르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래서 저한테도 막 댓글 써주시더라고요. 달러 인덱스 이렇게 올랐는데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왜 가만히 있을까 했는데, 괜찮나요? 그 댓글이 달리자마자 막 떨어졌거든요. 이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달러 인덱스가 올랐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막 완전 직접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이랑 기간을 두고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간 것, 그다음에 그러한 기사가 더해져서 좀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기사보다는 저는 달러 인덱스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바뀌었냐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네, 추세가 바뀌었다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요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 조정 혹은 횡보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이유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나 일단 당장 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한동안 네. 요 고금리를 네. 유지할 거야랑 추가적으로 이제 그 중동 쪽에 이제
전쟁이 좀 정맥 확산되는 리스크, 네. 경향을 보이면서 이제 유가가 유동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파월 아저씨가 저보다 훨씬 똑똑하겠지만 이렇게 고금리를 진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그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힘들거든요. 약간 물가나 이런 것도. 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이제 버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막 그 건설 쪽으로 해가지고 막 약간 문제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잖아요. 힘들어서 사실 건설업이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미국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 과연 진짜 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에 대한 네. 걸 봤을 때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의견보다는 차트가 저는 더 우선이에요. 네, 제 의견보다는 차트가 더 우선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락할 걸 좀 기대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달러 인덱스는 약간 뭐 추세가 바뀐 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만약에 바뀌었다라는 기준이 딱 넘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진짜 비트코인의 일정 부분 조정을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에 일단은 매트릭스 포트의 한 보고서가 또 시장 자체의 심리 자체를 조여왔던 건 사실입니다. 뭐 사실 이게 근거가 있는 그런 보고서는 아니었고요. 그냥 정황상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2분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그러한 보고서를 내비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은 이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상승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차트 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디커플링 되어가는 양상들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또 지금의 시점들에 여러분들이 좀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다각화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비트코인은 이러다가도 또 ETF 승인이라는 호재가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전략들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또 어떤 행동, 액션을 좀 취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또 비트코인에 관한 시나리오들 역시나 조금 추가적인 점검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ETF 얘기를 조금만 더 더 하면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청산된 물량을 제가 좀 맞아. 캡처해 갖고 청산 왔습니다. 물량.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녹색 그래프가 이제 롱 물량이 청산된 양이에요. 근데 네, 어마어마한데요. 이때도 노란색은 이야. 비트코인 가격인 네. 거고, 이때도 사실 이 비트코인 이만큼 떨어졌을 때 롱 물량이 이만큼 청산이 이때도 됐었는데, 많았는데. 네. 근데 와. 어제가 양이 더 많았어요. 역대급 청산이네요. 네, 네. 이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청산이고,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어제 고점 대비 떨어진 게 고작 10%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배 이상의 고배율로 들어간 물량이 이렇게 많았다는 소리예요. 네, 곱하기 5로만 들어가도 청산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곱하기 10배 이상 들어간 물량이 이만큼이나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네. 저도 방송마다 물어봐요. 퍼즐미도 마진 하세요? 네,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마진으로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1%가 채 안 돼요. 이거 제가 거래소 사람들이랑 세상에. 미팅하면서 아니,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 심한데요, 버스님. 네, 그래서 이게 저배율로 하려고 생각을 해도 하다 보면 고배율로 하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예 그냥 건들질 않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아, 개미가 이번엔 똑똑해서 아. 이제는 똑똑해져서 네, 요번에는 뭐 약간 이제 개미가 뭐 물린다거나 개미가 털린다거나 이런 건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제가 항상 이거 보여드립니다. 큰일 날 소리죠. 네, 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 이거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장난 아니네요. 네. 네, 해서 그 요번에도 그 털릴 개미들은 털리고 이제 요번에 하락에 인해서 손절할 개미들은 또 손절하고 이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아직 안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을 예행 연습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대처를 잘 못했다라고 하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그 현물 ETF 요거 마감일이에요. 마감일. 네. 데드라인. 네, 그래서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이제 1월 10일이라서 다음 주에 바로 다음 주네요. 네, 일주일 와. 정확히 남았는데 네. 이게 이것 때문에 1월에 승인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거절할 핑계가 마땅치 않을 거라서. 네. 근데 뭐 SEC가 게리 겐슬러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해서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3월 14일, 3월 15일에 몰려 있습니다. 3월에 몰려 있네요. 네. 네. 해서 이때가 안 되면 이때. 이제 4월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거가 만약에 다 거절시키면 다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신청 그다음에 한번 연기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연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거절이 된다라고 치면은 좀 생각보다 좀 더 늦게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ETF가 어쨌든 제일 약간 이슈가 있을 만한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있을 만한 이슈일 수밖에 없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승인되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승인되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걸로 흔들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승인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하면서 가격이 요동칠 텐데 이런 걸 잘 견디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안 좋은 대처는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파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네, 떨어졌을 때 파는 게 제일 안 좋고 제일 좋은 대처는 떨어졌을 때 사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앞으로 상승장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분석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왔을 때 네. 요게 막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네. 막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요 위로 확실하게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좀 봐야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되는데 결국에는 그냥 꼬리만 달고 내려온 걸로 돼버렸습니다. 네, 해서 그냥 네 쉽게 말하면 요 정도 움직임은 그냥 요 박스를 조금 키우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크게 의미는 없었다. 네네네. 이게 확실하게 위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네. 이런 거는 확실히 제가 매번 제 채널에서 말하지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봐야죠. 이 정도 사이클은. 그래서 확실히 위로 올라가는지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떨어진 것도 사실 요 박스권 안에서 그냥 떨어졌다. 그거는 좋은 거네요. 그래도. 근데 맞죠. 그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횡보다. 그러니까 딱 요것만 봐도 그냥 횡보잖아요, 사실. 네, 그냥 횡보 그 이상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도 상단선을 터치하고 하단선 터치하고 중심선 근처에서 종가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상단선 터치, 하단선 터치하면서 왔다 갔다 옆으로 가는 게 횡보예요. 그래서 물론 아래 위로 방향성이 잡히면요 물론 좋겠지만 일단은 횡보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조금 더 길게 횡보할 가능성도 역시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뭐 마냥 안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조정을 좀 생각을 할 때 보면은 과거 패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이제 A, B, C 결과적으로 얘가 A, B, C고 이렇게 올라간 흐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봤을 때 이번에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요렇게 A, B, C 하고 올라가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부터 A, B, C 조정받고 올라가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1, 2, 3, 4, 5 A, B, C 1, 2, 3, 4, 5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면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횡보할 수도 있고 뭐 뭐라는 그럴 거냐 수도 있다는 라고 거냐?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전 모르겠어요. 네, 이럴 가능성이 다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제가 이제 딱 여기서 끊으면은 저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다?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네. 네, 해서 저는 어쨌든 현금화를 조금 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포트폴리오 보여드린 그걸 보니까 지금 현금 비중이 한 2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금 비중을 25에서 한 30 정도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냥 올라가도 배 아프지 않을 마지노선이에요. 지금 매매 전략으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일단 그냥 올라가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로는 코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현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떨어지면 그 나머지 현금으로 적절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라가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의 마지노선이 30%예요. 30%. 네, 그 이상 가면 저는 배 아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요걸 좀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30%까지 이제 현금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퍼센테이지는 사실 높은 퍼센테이지가 아닌데 금액적으로는 최고로 높은 금액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전체적인 규모가 늘었으니까. 해서 금액적으로는 아마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게 될 시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현금화하는 방향으로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대응을 하는 거고 네. 이거를 그대로 하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게 다음번 요번에 오는 반감기까지 분할로 매수해라. 적립식 매수를 해라. 네. 네. 그러니까 정식 매수 하시던 분들은 지금 떨어졌으니까 좋겠죠. 더 좋죠. 네, 네. 아래에서 살 수 있으니까 좋겠죠. 드디어, 네. 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무슨 코인 사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비트랑 이더 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응하시기 어렵고 현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저점 잡으려고 포인트 잡으려다가 또 고점에 들어가서 또 물리고 타이밍 놓치고. 또 이렇게 떨어졌을 네. 때 또 손절하고 이게 안 봐도 아는 게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하시고 여전히 현금 비중 높으신 분들은 요때까지를 그 매수한다 생각하고 그냥 정식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부 다 코인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정 부분 현금화를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지금 수익권일 거예요. 그래서 요때부터 시장만 해도 요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진 건데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데 웬만하면 수익권이신 거죠? 네. 고점에서 물려 계시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요. 네. 웬만하면 수익권이실 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좀 현금화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갑자기 돌파하면서 한다거나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매수할 만한 자리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잡아 드릴 테니까 해당 부분 좀 참고하셔서 이제는 요번에 당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요거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청산 규모가 나왔어요. 롱 물량 같은 경우에 5억 8천만 달러가 넘어서는 정말 역대 최고의 수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배율로 레버리지를 하시기보다는 또 우리가 현물을 적절한 매매 기법으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즈님 그럼 저희가 시간상 알트코인 분석 하나 정도 좀 받아볼까요? 빠르게. 네. 해서 조정은 받았지만 또 약간 웃기게 지켜줄 건 또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더리움 같은 이더리움인데 네. 이더리움은 1, 2 한 다음에 요 위로 올라와가지고 117점이랑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퍼즈 각도선을 지금 정확하게 지지받아 줬습니다. 해서 떨어졌지만 또 지켜줄 건 지켜주고 있어요. 네, 해서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퍼즈의 포트폴리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일부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충분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해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의 또 코인을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현금 비중이 훨씬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또 적립식 매수 여러분들의 어떤 패턴대로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물 ETF 승인 1월에 날 것이냐 3월에 날 것이냐가 당장 우리 시장에 있는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1월 10일쯤 이제 발표가 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또 뉴스 소식들 여러분들 발빠르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퍼즈 각도선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면서 물러나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